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시사 퀴즈가요. 네. 원내대표 3명 만나가지고 먹은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땡땡 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네. 굉장히 시원한 음식이죠. 좋아하시죠? 예. 라면은 아니죠. 당연하죠. 예. 이분들이 라면 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땡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평양 쪽을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평양 쪽인데 언제 한번 같이 드시자고요. 네네, 좋습니다. 을땡땡 마포에 있는 거기 좋아하는데. 저는 필땡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괜찮아요. 예. 자, 일단은 이 땡땡 회동 성과는 어땠나요? 일단은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합의문도 나왔는데요? 예. 하지만 그 합의문 내용에서는 예. 민감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그 처리 유력 주요 법안이라고 해서 예. 의료사고법 개정안이라든가 예. 독립유공자 애역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대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허. 그래서 실제로는 그 국민의당이 이 의제를 좀 주도하고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협의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0대 국회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민감한 쟁점 법안들은 27일입니다. 그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쟁점 법안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그리고 새누리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4법이 논의될 예정이어서요. 그때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 없는 그런 무쟁점 법안들. 무쟁점 법안,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니까요. 그거는 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쟁점 법안의 통과는 그건 성과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 임기 말에 무쟁점 법안들은 그냥 통과를 시켜왔던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26일, 27일에 법사위가 열리기로 했으니까 무쟁점 법안들 한 28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각 상임위에 있는 법안들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검토돼야 될 법안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중점적으로 얘기됐던 그 법안 중에서도 청년 고용촉진법 같은 경우도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도 하고 있지만 상임위를 거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좀 지금 상임위별로 사정이 좀 하나 있어요. 그 낙선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정무위가 그렇습니다. 정무위는 지금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다 날라가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요. 일단은 법안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대체로 로드맵인데요. 법안 소위를 열기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남겨놨다 그래도 일은 해야죠. 한 달 동안에 일 안 하면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세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자기 낙천했다 낙선했다 그래가지고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와서 그래도 회의는 열어줘야 되고 회의 열고 잠깐 딴 데 가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여론이 그리고 언론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일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세비 반납하라고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19대 국회는 그렇다고 치고 20대 국회 원 구성 때문에 아주 또 신경전들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차지해온 자리하고 야당이 차지해온 자리가 이게 좀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예요. 특히 국민의당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어쨌거나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는 운영위원장을 맡아왔고요. 여당이니까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왔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기정사실화 돼가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핵심 상임위 중에 하나를 여당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니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법사위를 노리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법사위를 좀 또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운영위원회를 좀 노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된 사항이 운영위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 위원회여서, 뭐 이거는 좀,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진짜 국토위도 지금 진짜. 꼭, 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지역에서 예.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또 위원회여서요. 그렇죠. 네네. 부정도 상당히 많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지느냐에 따라서 네. 국회가 굉장히 재미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진짜 새누리당이 운영위조차 못 가져간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고요. 예. 외교안보 관련된 상임위를 새누리당이 양보하고 예. 만약에 이제 그 정무위나 위방이나 복지위, 국토위, 운영위를 지켜낸다고 한다면 예. 또 상징성 외교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외교안보위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관심 있어갖고 그것 막 집어 던지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봐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치우쳐지지 않은 이런 국회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 위원회를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운영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쯤 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국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사정들이 참 여의치않아요. 지금 보니까 예. 새누리도 지금 거의 뭐 분당 직전에 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국민의당도 뭐 통제 안 된 얘기들이 막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목리부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은 그 중에서도 그 수습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를 가장 빨리 뽑을 것 같아요. 일단 26일입니다. 예. 당선인 워크숍이 있어요. 예. 이날 원내대표를 뽑는 그 로드맵을 확정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 그리고 29일을 공고일로 삼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원내대표가 바로 선임이 되겠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비대위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부터 원내대표 후보군이 거론이 되는데요. 예. 그 비박계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거론이 되고요. 그렇죠. 친박계에서는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지금 근데 뭐 홍문종, 유기준이 되면은 뭐 그야말로 그 대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비박 중에 일부는 완전히 그냥 버리고 있던데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홍문종이나 유기준 이런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물론 자기는 의원이 아니라서 그런 게 거겠지만 뭐 하여튼 한 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오기도 쉽지 않겠지만 나와도 당선이 될까 싶습니다. 이전에 그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를 보시면요. 그 유승민 의원이 될 때 또 국회의장이 선거로 뽑을 때 친박계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표는 지금 친박이 더 많아요, 많긴. 그렇죠. 지금 상황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5월 선거니까요. 예.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묘하네요. 네.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확 뿌려놓고 갈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5월 3일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당은 지금 전당대회 연기가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가 올 12월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조창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어쨌거나 원내대표로 다시 한번 국민의당에서 추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네. 당권은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에게, 그리고 대권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영남에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사실요. 예. 지금 국민의당을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구획 지어도 가능하고요. 예. 탈당을 할 때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도 가능하거든요. 의원단과 안철수 대표의 예전 진심 캠프와 관련됐던 분들. 아하. 네, 이렇게도 좀 구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김성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하고, 네. 그리고 대권 후보로는 안철수가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뭐 또 문병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면 진영은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정동현 의원이 또 나름대로 한 몫을 할 테고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당무를 갖다 맡겠죠. 최고위원 같은 걸로.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의당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것으로 좀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어제 오늘 그 연립정부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새누리와의 연대가 가능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와 연립정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민주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고 더민주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뭐 더민주하고 청년 고용 촉진법 합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또 새누리를 갖다가 딴지를 거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꽃놀이편은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 잘못 사용하면은 영원히 아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만 정치를 하다 보면요. 금방 돌아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좀 다들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말까지 쏟아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일단 22일 날 문재인 전 대표하고 1대1 회동을 했죠. 예. 그때 이제 문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출마하면 상처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건넸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나왔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네, 불쾌하다. 그리고 수권 비전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안이 말이 되느냐. 이건 좀, 문 전 대표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굉장히 걸러서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강한 어조로 좀 이야기를 했죠. 또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표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고생했고 대선에서도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언론이 사소한 진실 다툼으로 틈을 벌리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라는 좀 입장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게 사실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의 프레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정치 이 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의견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당에 협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거물 정치인들이 있을 때 둘을 갈라놓고 의견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세력은, 그렇게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세력이 좀 힘을 잃고요. 뭐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두 분의 회동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자체는 그랬다고 합니다. 회동이 끝난 이후에 서로가 뭐 그 회동 때 안 한 말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그 갈등들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무관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고 언론 중에서 특히 보수 언론이 이걸 부추기고 있으니까 작전상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원활하게 좀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 정가 산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신문 하혜영 기자였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문화와 음모 시간인데요. 그 전에 잠깐 시사 퀴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뭘 먹었죠. 뭘까요?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맞추시는 분께는 어린이날 대비해서 어린이날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동요 콘서트 구름빵 티켓을 선물합니다. 가족권으로 4분이 보실 수 있는 티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이 답을 지금 여기서 맞추셔도 되지만 나중에 다운로드 받거나 또 혹은 뭐 스트리밍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한 분, 그래서 총 2분께 각각 4장씩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콘서트 구름빵은 대학로의 예술극장 나무화물에서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공연입니다. 자, 그러면 황진미 평론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정부의 탄압을 받으니까 강정 네. 국제평화영화제가 대박이 났다면서요. 맞아요. 저희도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예, 예. 저희가 개막식을 원래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허를 한 거였는데, 예. 네, 그때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800석 규모의 사람이 다 차지 않으면 그것도 썰렁했을 거야. 이렇게 심포도 이소무화의 심포도처럼 그렇게 자비를 했었는데 예, 예. 웬걸 지금 개막식을 서귀포 성당에서 열었는데 예. 한 900명 가량이 오셨어요. 900여 명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서귀포 성당이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이 다 수용은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성당은 자리가 이렇게 교회처럼 바짝바짝 붙여 앉았을 때와 성글게 앉았을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대략 그 2층, 3층 그렇게 쫙 앉으면 한 700석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700명 정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 돗자리를 깔고 보조석을 세우고 예. 뭐 뒤에 사람들이 서 있고 1층 로비에까지 못 들어간 사람들이 한가득이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오히려 더 업사이드 다운은 그냥 확실하게 홍보가 됐거든요. 그렇죠. 개막식 때 이제 업사이드 다운 감독님이신 김동빈 감독님도 오셨고, 예. 또 다영이 아버지, 그 영화 안에 이제 출연자이시기도 예, 예, 하잖아요. 예. 다영이 아버지도 오시고, 그리고 재욱이 어머님도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도 굉장히 흥성하게,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질문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예.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그 업사이드 다운은 조금 더 정서적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이 깐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 나왔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막을 수가 없었나 보죠. 근데 업사이드 다운 정도로 막으려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그 성과가 어떤가요? 그 23일 날 오픈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토, 일, 월, 화 이렇게 나흘을 화요일까지구나. 하고 예. 있는 건데요. 오늘 예. 3일째인데 지금 상영하는 이제 영화들 한 타임당 이제 2군데 정도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장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한 예. 장소마다 한 60명 정도 들어오면 예. 대략 만석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거의 대부분이 예. 만석이거나, 그러니까 예. 만석이라는 거는 자리에 앉고도 사람이 남아서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 돗자리 깔고 앉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만석이 된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 만석이 안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차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관객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했었던 예. 뭐 평화 포럼 이런 데도 사람이 꽉 들어차서 예, 굉장히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또 어제 밤에는 이 야외 강정천에서 예. 그 위안부 관련 영화이죠.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예, 예, 스페셜리를 틀었는데 예. 그때도 한 50명 이상 예. 그렇게 날씨가 아주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지금 네. 보니까 그 열기만은 부산국제영화제 못지않는 그런 뜨거운 열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정 국제평화영화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네요. 이런 순조로운 출발들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이 강정과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또 낭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처음 영화제가 만들어질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원형질적인 어떤 생명력 그런 것이 다른 영화제들에서는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영화제는 바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라고 관객들이 마치 되거든요. 주인이 된 것처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분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객과의 대화 때도 막 다 이제 각자 그 투쟁에 결합했던 이야기 막 이런 거를 막 서로 얘기하고 싶어 한다든가 네. 막 각자 뭐 나도 그때 감방에 갔었는데 막 이러면서 눈물 짓는 이야기를 막 같이 한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아주 활력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이제 1회를 이제 마치고 나면 그 분들이 굉장히 좋은 체험을 안고 돌아가셔서 이후에 많은 1년 사이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2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네. 지금 태양의 후예 얘기 좀 해볼까요? 태양의 후예는 정말 종영 이후에도 이 어떤 열기가 가라앉지를 않네요. 네. 근데 좋게 말하면 가라앉지 않는 거고 지금 너무 많이 사골처럼 그냥 우려가지고 네,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인기 드라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여운을, 감동의 여운을 간직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너무 상업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어떤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거의 숟가락 얹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 푸신 그런 세트장을 새로 지자체와 세금을 이제 이용해서. 투입해서 새로 짓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도 굉장히 빠셨나봐 그 드라마 굉장히 빠셨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네요. 예. 제대로 보셨겠어요, 설마? 아니 여시 보실 것 같아. 되게 그래요? 취향에 맞지 않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양의 후예가 보니까, 무슨 포토 에세이, 반품 운동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포토 에세이는, 예. 그 드라마를 본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 또는, 송중기와, 어떤 아름다운 풍광과 송혜교의 미모에 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예쁜 사진, 그리고, 약간의 어떤, 마음에 오래 남는 대사, 이제 이런 것이 적혀진, 그런 책자이죠. 근데 막 손주문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주문 들어오고 막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었던 건데 예. 사실 이거는 지금
약간은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받아보고 이게 조금 부실하다 이런 식으로 실망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제 어차피 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뭐 그냥 기념이니까 잘 소장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그 자체, 그 포토 에세이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품 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그 제작사라든지 이쪽에서 너무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감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뭐, 무슨 뭐 소설 만든다, 영화 뭐 만든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팬들이 원하는 디렉터스 컷이라든가 감독 그렇죠. 해설판 DVD라든가 이런 건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만든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들 입장에서는요, 그 드라마를 다 봤잖아요. 열심히 다 봤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의 그 디렉터스 컷, 그 감독판 같은 것을 내주는 것이 더 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일 텐데 그런 것은 만들지 않고 뭐 이제 뭐 다른 핑계는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소설로 다시 만들겠다, 영화로 다시 만들겠다. 근데 드라마는 굉장히 분량이 길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추려서 한 120분 정도의 영화로 만드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일반 여지껏 다 봤던 드라마를 DVD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난 다 봤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다 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보기 하면 볼 수 있는 걸 굳이 그렇죠. 누가 DVD로 사겠어요? 왜 사고 왜 팔아? 그런 데다가 지금 뭐 성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재방송이라든가 뭐 너무 이제 막 스페셜을 뭐 한 3번이나 우려 먹는다든가 또는 뭐 메이킹까지를 포함한 어떤 스페셜 뭐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무슨 연예가 중에서 1시간 내내 태우 얘기만 하더라고. 그럼 무슨 그래서 되겠어요? 뭐, 아유 참. 뭐 그런 거죠. 뭐 약간 떴다방 같은 거야. 뭐 아무튼 물 들어올 때 지금 배정된 거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KBS 사장님 서부터 거의 있는 분들은 다 비전문가라는 사실은 알지만, 이사는 이상한 말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건 알지만, 좀 답답합니다. 좀 제대로 전문가다운 그런 사장님이 계시고 주변에 이사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늘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한류 상품을 잘 해가지고 장사를 잘해먹는 것이 최대한의 문화적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눈앞의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문화를 이코르 상업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요즘 신작 영화 주목할 만한 영화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소원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 영화 이렇게 얘기할 때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불치병, 그러면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불치병에 걸린 어떤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절대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재밌고 화기애애한 그런 코미디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 사실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지금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주인공 유덕환 씨가 맡았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제 몸이 굳어가고 이제 이런 장애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랑 내 곁에에서 몸이 굳어가는 그 주인공, 루게릭병에 걸린 주인공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같은 병에 걸린 이제 청년인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소원이 있는 거죠. 그 소원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죠. 한번 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각 귀신, 몽달 귀신을 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는 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외국 영화 중에 아스타라비스타라고 전신 장애 등등의 어떤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스페인으로 성매매 관광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어 여정을 보여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일종의 장애인의 성 문제를 다룬 영화로서도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외국 영화도 있었는데 문제의식 자체는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이제 불치병에 걸려 있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번 하고 죽고 싶다라는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든 이루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예.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렇다면 성매매 업소를 찾아간다라고 아주 손쉽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 예. 우리 그러니까 30, 40대 이상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 예. 속에는 이제 성매매를 그다지 큰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예, 예, 이제 예.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 사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랑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남.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썸 내지는 뭐 자발적인 그렇게 좀 아니, 가볍게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 그 여성이 그러면 굉장히 대상화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면 굉장히 괜찮은 영화일 것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 지금의 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 성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고 했을 때 예. 사실 남성들이 이제 늘 자기가 그 선택에 받을 수 있느냐, 네. 여성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경쟁력이 별로 없죠. 예. 없을 때 뭐 개중에는 저것들이 나랑 안 해줘, 그래서 욕하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여혐 문화가 예.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 한편에서는 계속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자들의 어떤 그런 사랑 혹은 뭐 성의 대상, 그러니까 그런 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맞추려고 하고 뭐 가서 부탁을 해보고 조르고 하는 등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개해주신 영화도 한번 이번 그 주내에 한번 들러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황지미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요즘이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안에 가려져 있는 세상처럼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더 서로에 대해서 매몰찬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포 더 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오늘 생방 게시판 정담자는 코믹님입니다. 코믹님 티켓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